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황태순 평론가의 품격 독설, 뭐 말이 독설이지 품격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가서 예. 이제 그 가자 말자 예. 거기 이제 이 뭡니까 장진호 전투 기념비. 예, 그게 박성춘 보훈처장이 욕설과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예산을 2014년에 그 2억이고 하가 3억 5천 3억 5천에 만드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잘란 사람이 박성춘인데, 근데 문 대통령이 또 미국 가서 박성춘이 만들어 놓은 장진호 이 전투비에서 또 이 감성 코드, 혈명의 역사가 담긴 감성 코드를 잔뜩 담아서 하고, 그 다음에 미 상하원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11시 이렇게 됐으니까 미국 시간으로 한 10시쯤 됐겠네요. 밤이겠네요. 네, 밤 10시. 밤 10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하고 125분간의 이제 백악관 만찬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의 이제 부분을 보면 뭐 이 말들이 난무하는데요. 네.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드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 줄어들었다. 또 이런 언론들의 보도.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기우제식의 희망 보도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한국 기업인들과 문 대통령이 차담회를 하면서 40조를 투자 구매한다. 하는 부분. 아니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간 미국에 당연히 돈 주고 사올 거를 다 합쳐서 40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조공 외교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맞냐. 그럼 미국 쪽 입장에서 이 40조가 아베가 갔을 때 뭐 70조, 그다음에 사우디가 뭐 125조, 130조죠. 예, 그런 것처럼 같이 생각을 하겠는가? 즉 선물이라고 여기겠느냐?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이제 아까 이제 하나 짚어보면 우선 이번 기회 하나 저는 차담회란 표현을 갖다가 최근에 들었어요. 이 정권이 들어서고 막 노대. 차담회란 표현을 썼는데 타게미니 작품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간담회가 맞습니다. 우리 저 국어 대사전에도 간담회는 요긴하게 뭐 차 등을 놓고 대화 나누는 거, 밥 먹는 게 아니라 밥 안 먹고 대화를 차 한 잔을 놓고 이야기 나누는 걸 간담회라고 하는데, 차담회라는 표현은 원래 없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 부분 하나 짚어두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게, 자, 아까 박성춘 갑자기 제가 웃음이 나오네. 그래서 웃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시달렸습니까? 그 이제 박성춘 보훈처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보훈처장이 돼서 최근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까지 3대에 걸쳐서 보훈처장을 한 꼴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재작년인가요? 그 당시 그 관타코라는 게 버지니아에 본 미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데, 사령부죠. 흔히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옛날 NCIS 깁스 나온 거 있잖아요. 깁스 가면 가자! 예. 관타코로! 이 관타코라는 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있잖아요. 뭐 해군하면 진해 하듯이 미 해병 하면은 관타코예요. 근데 관타코에 당시 3억 5천을 들여서 이 이른바 장진호 그 기념비를 세우는데, 당시 현재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습니다. 미국에 뭐 3개나 있는데 왜 만드냐? 미국에 뭐 이미 다 있는데 그걸 또 왜 거기다 또 만드느냐? 그때 보니까 아마 그 장진호 전투라는 것은 미 해병 1사단, 올리버 스미스 소장이 이끌던 그 해병 1사단 한 14,000명, 거기도 물론 우리 연대병력 본사 한 17,000명 됩니다. 17,000명의 개마고원에서 무려 12만 명의 중국군하고 중공군이죠, 그 당시에, 하고 북한군한테 딱 10대1로 싸움. 딱 보이가 되겠죠. 딱 보이도 꼼짝달싹 못하는 가운데 그걸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그래서 그 유명한 올리버 스미스 소장이 남긴 게, 그 당시 그 라이프라든가 타임에서 기자들이 그 왜 퇴각하십니까? 그때 유명한 말 하죠. 여보시오, 우리는 퇴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4,000명의 당시 그 흥남에 있던 피난민들을 몽땅 데리고 온 그 유명한 사건이 이 장진호 전투인데, 예, 이게 이 미국에 보면 군에 대한 몇 가지 전설이 있는데, 네. 미국 공수 101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브로타뉴. 그렇죠. 프랑스 북쪽. 벨기에 브르타뉴의 이 싸움, 그러니까 벌지 전투. 벌지 전투라고 그러죠. 그게 유명하고,
그다음에 해병대 1사단은 해병대는 이게 장진호 전투가 제일 유명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각 종별로 이게 역사가 하나 있죠. 그 전설이 된 사건. 그래 장진호가 원래 우리는 장진호라 하지만 일본말로 초신이거든요. 초신이라고. 그래서 그래야지. 그 해병대는 초신 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만 살아남았다. 몇 명, 그렇죠. 원래 미 해병대 구호가 어퓨 군맨입니다.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퓨 군맨. 그게 해병대 구호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소수 정예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해병대가 그야말로 악전부터 콜디스트 윈터라고 그러는데 가장 추운 겨울. 영하 40도에서 그래도 그 당시 사망자만 3,000명이 넘었고 부상자까지 10,000명이 17,000 중에 10,000명이 무너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도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지금 뭔가 보면은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도 사실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사드 아닙니까? 사드예요, 사드. 사드 문제인데 이 사드 문제 갖고 드디어는 점점점 미국 조회에서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좀 여야가 없습니다. 예, 뭐 여야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민간인과 관도 구분도 없이 없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딱 보면 오늘 아침 보도된 바에 따르면 쉐벗이라고 미국 하원 의원 국방위 소속 쉐벗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과 가족들을 지키지 못할 거라면은 차라리 철수하는 것이 낫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했다. 물론 아직은 뭐 한두 사람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사드가 민감한 부분인데 그래서 거의 한미동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워싱턴에서는 뭐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제일 먼저 박승준 당시 보훈수장이 그 당시 민주당이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세워놓은 바로 초신 퓨즈요. 그건 초신 스타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별이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니었으면은 나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과거 마치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미국 방문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만약에 그 당시 67년 전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57년 전인가요? 그 당시에는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분도 가기 전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 때나 나는 미국 한 번도 안 갔다. 반미는 좀 어떠냐? 미국 반미는 어떠냐고. 미국에 가서 뭐 밥 먹으러 미국 왜 가냐? 사진 찍고 밥 먹으러 가나? 미국 사람들 공문이나 쫄쫄 따라다니는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인 인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군복 입고 한미연합사 가고 예. 그리고 또 미국 와서 그런 말을 했는데 네. 이거 완전히 거의 데칼코마니 데자뷰예요. 그럼 제가 황평론가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예. 싶은데 그러면 그렇게 자극을 안 하고 문정인을 미국에 보내고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안 하고 미국 갔다 와가 우리가 환경영향과 평가가 필요한데 시간은 좀 미국 보고 조절을 좀 합시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안 하면 그래도 시비 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좀 조용히 설득해 갈 수도 있었을 건데 거의 뭐 본인이 가기 전에 선발대가 가가 막 문정인 특보죠. 기관총으로 사격을 다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학자적 개인 자격으로 얘기한 근데 것이다. 그분이 그 미국 공항을 통과할 때 로널드 레이건 공항이 뭐 시카고 갔다가 올 때는 레이건 공항에서 나왔을 건데 비자가 개인 비자로 했을까 관용 비자로 했을까 또 갔을 비행기를 타고 가셨으면 뭐 퍼스트 클래스나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때 문정인 교수가 막 그 이야기하면서 거기 있던 저 대사관, 주미 대사관 직원한테 내 얘기를 제대로 적고 있는지 확인을 계속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한테 보내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주미 대사관 직원이 왜 개인 교수가 와가지고 하는데 주미 대사관 직원이 받아 적습니까? 아니, 제가 다 아시면서 그러시고 저는 아까 이제 보면 그거예요. 지금 미국이 오늘 이제 지금 현재가 지금 11시니까 이제 밤 10시죠. 미국 한 10시고 이제 지금부터 정확 12시간 후면은 딱 이거네요. 아침 아침 10시에 아침 10시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은 굉장히 보면 그러니까 양쪽에 딱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근데 사드 문제 갖고는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본격적 논의 쪽에서는 아마 참모진에서 뺄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말 안 하겠어요, 하지? 근데 트럼프가 말 안 하겠어요. 100% 하죠. 근데 그거는 의제에만 일부러 안 담갔을 뿐이지. 그 이야기는 100% 하게 돼 있고 언제 갖다 놓을 건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할 거라고 보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습니까? 이 북한 문제하고 무역을 논의할 거라고 만찬장에서 환영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 아침 신문에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이제 한미 한국 미국 그 상공회의소 한 250명 문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한국의 이 북핵 문제만 해결되면 한국에 투자 많이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북한에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미국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언을 써준 사람을 예. 문 대통령이 잘라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이 북한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미국의 자본주의적 관점으로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이라는 건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언제 김정은이가 술 한잔 먹고 핵가닥에서 개성공단 문 닫을지 모르는데 또 지금 미국 정부가 비핵화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이런 어떤 모든 압박을 강행하고 한국도 개성공단을 열면 지금 세컨드리 보이콧 대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예. 어떻게 대통령이 거기에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치고 빠지기 시기예요. 지금 아까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문정인 교수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발하기 직전에 추미애 대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사드 때문에 전쟁이 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에 오해가 생기고 남북한 간에 뭔가 갈등이 생기면서 전쟁이 날 수 있다. 추미애 의원은 일개 의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집권당 대표입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얘기할 거예요. 둘째, 아까 말씀하셨던 이번에 가서도 보면 계속 보면 아까 북한 투자 지금 이미 북한에 대한 투자는 고사하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2270번 몇 호에서 지금 꽉 조으면서 그야말로 북한이 그냥 비핵화하겠다고 손들고 나오기 전까지는 쪼개겠다는 것이 미국과 국제사회 일관된 방향인데 여기 전혀 보면 동떨어지는 얘기예요. 자,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그 미국 대통령 면전에서 그 얘기했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서로 완전히 결을 달리하자는 것이냐. 근데 저는 아까 이거 우리 황장수 소장님 이거 물어보셨죠? 왜 보면 조용조용 갈 수도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가느냐? 그건 뭔지 아세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국내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외교를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한다는 것은 지금 사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아마 당장 오늘이죠. 6월 30일 모두 총파업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보면 또 아마 지난 며칠 전같이 또 미 대사가 또 포위할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사드 빼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드 빼가라. 그다음에 저 평화협정 맺자.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든지 북한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 대신해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셔서 하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미국 대통령, 미국 기업인들한테 하기보다는 그건 외교는 그건 외교죠.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자기 지지 기반 민주노총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또 이런 분들 이런 데 대해서 이른바 진보 좌파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북한이나 중국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미동맹 한 축인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손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냐. 그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 앞에서 혈맹을 강조하고 본인 가족사를 이야기하고 한미연합사 가서 위고 투게더 하면서 곧바로 또 전시작전권 이양받으면서 한미연합사는 존치될 거라 이야기하고 네. 또 대통령이 저 미국 가 있는 사이에 또 국방부 차관은 성주에 내려가 주민 만나서 환경영향평가에 당신들이 다 참가해라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서주석 차관이 그래서 대표적인 흔한 얘기로 대표적인 자주파입니다. 자주파라는 것은 우리나라 북한하고 좀 더 대화를 통해서 북한은 약간 내재적으로 북한에게 좀 온정적 입장가짐을 자주파라고 합니다. 북한을 그리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한국의 의견이 좀 다른 국민들은 이해를 왜 내재적 접근을 안 해주는지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왜 내재적 접근을 안 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일부 감성 코드 소통 탈근이 또 치고 빠지는 것이 통할지 몰라도 미국이라는 나라 프로테스탄트가 건설한 저 나라에 이 관통하는 가장 큰 철학적 노선이 프로그마티즘. 그 실용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말한 영미,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똑같습니다만은 아까 두 가지 실용주의 프로그마티즘. 그러니까
정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쉐벗 하원 의원 같이 뺀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굳이 그렇다면 우리 28,500명과 그다음에 도합 한 30만 명의 그 미국 사람들이 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굳이 애써서 싫다는 거 글쎄 뭐 있을 이유가 있나? 있을 이유가 있나? 이른바 에치슨 라인 제2의 에치슨 라인 걷겠다는 것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영미계통의 날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그쵸. 이게 라틴어로 예. 팍타 순트 세르반타라 하거든요. 그 사람 그래서 서울대 라틴학과 출신입니다. 아니 영국어입니다. 그래서 팍타 순트 세르반타라 그래갖고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가혹하리만큼 이른바 뭐 배척한다고나 할까요? 징벌한다고나 할까요? 그래. 그래서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청이 그런 부분을 어기거나 이러면 그렇죠. 돌립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미동맹도 약속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 약속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고 빠지기는 국내에서는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보면 전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과 손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구나 라고 의심하는 채 계속 중국의 입맛에 구미에 맞는 이야기하고 북한에게 온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과는 자꾸 거리를 두면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또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있으니까 밀고 땡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점 불쾌해지는 데다가 또 오늘 아침에 한번 보세요 기사를. 어젠가 그저께 왕이 지금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의원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사실상 보면 친노의 좌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그다음에 진로의 원로원 원장이죠. 원장이죠. 그래 이 양반 저번 당시 이해찬 의원이 중국의 특사로도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근데 시진핑한테 이제 하대당했다서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왕이 외교부장이 아예 대놓고 이번에 무슨 민단 무슨 컨퍼런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갔더니 대놓고 이제는 중국이 상황이 이쯤 되니까 거의 과거에 싱가포르를 점령했던 일본군 옛날 일제시대 때 야마시다라고 있어요. 야마시다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예스카와 노카 사드를 철회해라. 이건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의 7선 의원이자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의 전직 총리고 현 정권의 거의 최대 어떻게 보면 좌장을 멘토를 갖다가 대놓고 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게 한번 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 사드를 배치하겠다 했을 때 중국이 뒤로 지질하게 경제 보복을 하던 때 하던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중국 입장과 비율을 맞춰줬죠. 나름대로 엄청 맞춰주면서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로 시간을 끌고 미국은 그것이 중국을 의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좀 고맙다. 근데 좀 더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빨리 빼라니까요. 지난번에는 전기 충격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빼라고 이야기하는 아예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뭡니까 여기 삐 여자냐 삐 요즘 뭐 탁현민도 있고 하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 타겟민들 보냈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말란 게 약간 여담입니다만 이 문 대통령께서 이번에 미국 가시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현실 냉혹한 외교 국제 어떤 질서의 현실과 또 본인과 본인 그 어떤 전부들 생각하는 그 자기들의 이상이 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다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랄까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미국이라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서는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뭐랄까 뭐 있죠. 뭐 이랬다 저랬다 치고 빠지고 하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기분 나쁘고 미국은 미국대로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북한의 장흥도 기분 나빠대요. 스포츠는 스포츠인지 스포츠가 무슨 정치냐. 정치가 더 왜 있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그다음에 스포츠를 얘기해야지.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왜 단일팀을 만드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와중에 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불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바로 어제 그저께죠. 세계 최악의 인신 매매국으로 중국 지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중국의 은행을 세컨드리 보이콧해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래 중국이 지난번 시진핑이 말하라고 와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 100일 줄 거니까 해봐라. 성과 없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거기 오토 원비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미국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아니
우리 황 소장 같으면 멀쩡한 22살 먹은 아들놈이 어디 갔다가 거기서 잡혀갖고 1년 몇 개월 동안 흔한 일이 그 무슨 고생하다가 왔는데 혼수 상태로 와서 오자마자 6일 만에 죽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자, 이런 분위기인데 계속 대통령, 우리 문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 참모들은 이상과 현실 속에서 계속 충돌하면서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가 또 우리 사회에도 이런 두 가지 엄존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니까 대통령께서 출국하고 그다음에 기내 기자간담회 했잖아요. 예, 터뷸런스 났을 때. 네, 터뷸런스라는 게 이 난기를 만나서 흔들리면 뭐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래 떨어지고 막 이러죠. 이륙할 때는 반드시 이걸 안전벨트 하게 돼 있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비행기가 안정되면 띵동 띵동 나면서 이제는 푸십시오 나옵니다. 다니고 있다가 난기려면 갑자기 긴급 방송이 나오면서 빨리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승무원도 제자리로 이렇게 위치하기 바랍니다 하죠. 딱 나오는데 마침 그 무렵에 대통령께서 뭔가 기자들한테 하고 싶었던 기자들한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기자들이 그 안에서는 다 받아만 적지만 그것을 송구하는 것은 내려섭니다. 워싱턴에. 네, 비행기 안에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서 거기서 타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 뉴스가 되는 거고 문 대통령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나중에 좀 미국 가서 계속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저 입구는 처음에 예전 6.15 본인 제안 때는 핵하고 이제 도발 중단 동결 비핵화 3단계였는데 갑자기 2단계를 바꿨어요. 예, 저기 도발 중단이 이거는 안 먹히 들겠다 찔러 보니까 뺐어요. 그래서 입구는 핵 동결. 우리 이걸 어떻게 검증하느냐 문제는 별로로 치더라도 핵 동결하면 그다음부터 대화에서 단계별로 선물을 뭘 줘야 되는데 그것을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나 뭐 그런 거겠지 뭐. 근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북한을 살살 설득해 갖고 뭐 저 최종적 핵 폐기로 가겠다.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보면 2005년에 9.19 합의해 갖고 합의해놓고 빼먹고 딱 빼먹고 그 다음에 2006년에 1차 핵실험했죠? 2008년에 우리 황수님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적인 대단히 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기 말에 부시 대통령이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니까 그 당시 또 북한하고 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변에 있는 냉각탑, 그 CNN까지 와갖고 그 폭파하는 장면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5월 23일 다음날 5월 25일 날 2차 핵실험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얘들하고 약속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본다니까요. 그 국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해놓고 빼먹을 거 빼먹고 그 다음에 핵실험하면서 더 덩치 키우고 예,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정교해지면서 중간 단계에서는 또 마치 왔다리 갔다리 가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제 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맥메스터 그 안보 보좌관 얘기했잖아. 이제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건 뭐냐니까 문 대통령이 그런 기내에서 보낸 메시지에 미국에 나는 이번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핵 동결 대화 줄 거 주고 이거 줄 거 주는데 미국하고 손잡고 줄 거 주겠다. 그런데 그 말하는 순간에 난기류가 났으니까 이게 한미 관계에 앞으로 난기류를 생겨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언론은 거기에 주목하기보다는 공수부대 특전사 출신이라서 난기류에도 대통령이 겁을 먹거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도 그대로 할 말을 끝까지 다 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 요즘 보면 흔히 무슨 비천가 부르는 언론이고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잠깐만요 하는 한 카트가 있더라고요. 기자가 저도 그 광경을 보면서 저런 식으로 조편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루면 안 될 텐데 왜냐니까 그 앞으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다 흔들리면 다 뭐라고 그러겠어. 뭐 대통령도 뭐 그러는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그걸 딱 짚었더라고요. 그 옆에 주용은 경호실장이 이건 규칙에 따라서 앉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잠깐만 하고 얘기를 더 하셨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도 보면 대통령 좋게 보는 쪽에서는 공수부대 특전사 출신이니까 그 흔들림 속에서 의연하게 말씀하실 거 다 했다 라는 쪽이고 조금 비판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첫 말씀 정론직필할 때 빛과 그림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아니 그 순간에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보면
사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2단계.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마다 우리가 북한에게 지원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무릅쓰고 그러니까 얘기 아시겠습니다만 기자 간담회 하다가 툭 끊기게 되면 거기서 대통령이 거기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실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겠지. 다시 나오면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마치려고 하는 욕심에 이제 그걸 하신 건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 그걸 갖다가 짚었어요. 따갑게 짚었어요. 그건 안 된다. 아무리 근데 대통령이라도 이 대통령이 대중을 접촉을 할 때 이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외국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다큐나 대통령 머리도 잡아가지고 경호원들이 그냥 급한 상황이 되면 확 그냥 집 땅에 이렇게 숙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경호실의 판단에 100% 좌우되는 부분인데 경호실장이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했는데도 끝까지 말을 했다라는 부분은 글쎄 이제 그게 좀 뭐 그걸 뭐 이렇게 저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걸 미담으로서 보도하는 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레기 들의 좀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요. 아까 제가 머리 확 숙였다는 게 뭐냐. 그래서 얼마 전에 요즘 다시 한 10년 만에 이제 어느 방송 통해서 나온 거예요. Sum of All Fears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있었죠. 그거 저기 옛날에 하리슨 포드가 나오던 시리즈의 후속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부분은 긴급 명령 뭐 이런 거 그런 계통인데 이제 보면 물론 그 주인공은 예. 라이언이에요. 늘 라이언, 닥터 라이언, 라이언. 근데 그 안에 보면 벤 애플릭이 나왔죠. 벤 애플릭이 나왔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같이 이제 캐봇이라고 CIA 부장하고 대통령하고 그 볼티모어에서 그 미식 축구 경기 슈퍼볼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던 중에 정보를 접하면서 CIA 그 부장이 캐봇이 얘기합니다. 뭐 핵이 와 있다 하니까 과음을 지릅니다. 빡 가자 그러니까 대통령을 같이 무슨 미 대통령을 경호원들이 물건 다루더라고요. 그렇죠. 막 밀고 가는 거. 하는데 뭐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 문 딱 열자마자 머리 맞으면 안 되니까 밀어 넣어요 경호원들이. 그 우리가 이 짧게는 2001년에 9.11 났을 때 그때 조지 W 부시가 플로리다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애들한테 책 읽는 일일 강사 그러다가 그걸 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쪽지가 곧바로 중단하고 이렇게 갔다 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도하는 부분에 좀 언론들이요, 이게 작은 예지만 이런 어떤 행태가 누적이 되면요 대한민국이 정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그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본질적인 얘기로 들어와서 그거예요. 그 대통령은 거기서 비행기에서 그 만나를 무릅쓰고라도 그 얘기를 반드시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맥메스터가 기다렸다는 듯이 외교안보 보좌관이 곧바로 다른 어떤 컨퍼런스에 나가서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하듯이 컨퍼런스에 나가서 뭐 일반적 얘기하듯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게 속았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또 보면 장군멍군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인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북핵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에 투자.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만찬장에서 그 얘기 하셨다고 그랬죠? 북한하고 무역을 이야기하겠다. 예, 지금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끝장 토론을 하자라는 어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미의회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찬장에서 환영사를 문 대통령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북한하고 무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한다는 이야기지. 밥 먹으면서 뭐 그 이야기 하겠어요. 밥 안 넘어가게. 네. 그러니까 내일 이제 본격적인 정상회담에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걸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트럼프가 했죠. 트럼프가? 예. 그럼 뭐 문 대통령이 한 얘기 아니에요? 예, 트럼프가 했는 이야기. 뭐 트럼프가 북한하고 무역에 대해 무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북한하고 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과 무역이 아니라 이 무역이란 한미 FTA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죠. 북한 문제라는 것은 문 대통령이 얘기한 이른바 2단계 접근론 그 얘기 그러니까 트럼프는 의제를 분명히 정한 거예요. 의장에서 정했죠. 그동안 나왔던 예를 들어서 뭐 주한미군 분담금 이 문제는 뒤로 빠지고 가장 큰 게 이제 한미 FTA 그 조정 문제. 조정 문제. 또 하나는 북한 문제라는 것이 거기에 북한, 핵, 미사일, 사드 접근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 대통령은 계속 보면 북한의 투자 예. 이런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미 쏘을 만큼 쏘았고 예. 이제는 보면 마지막 심지어는 맥메스터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최종적 군사적 옵션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이 또 한 번 핵실험을 한다던가 미사일 ICBM을 갖다가 이제 개발해서 미국을 갖다 겨냥하게 됐을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군사적 옵션을 갖다가 즉 공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어제 썰전에 지금 기사가 나오는 게 전원책 변호사가 네. 트럼프가 문재인이 가져간 선물 보따리에 땡큐 하기에 바쁠 거다 이랬는데 40억 달러? 저기 좀 그 시기 하네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우리가 암참에서 그 당시 몇 가지 구매 펀드 14조인가 뭐 만들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투자 부분이 있고 구매 부분이 있어요. 40조가 다 이게 구매가 아닙니다. 투자는 공장 짓는 거고 공장 짓는 거고 구매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는 거고 뭐 비행기라든가 군수물자 등등 사는 셰일가스 뭐 셰일가스 이런 거 이제 구매 이걸 다 합쳐서 앞으로 향후 이제 5년인가요? 그 40조 정도를 갖다가 이제 투자 내지는 구매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그때 그날도 얘기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미국에 갈 때 뭐 좀 뭐 사우디도 마찬가지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보따리를 다 짠떡 챙겨갔죠. 근데 갈 그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에 나왔던 부분이 아닌 그 뭐 기업이 이야기를 했다거나 미국에 뭐 무기를 산다거나 했던 이야기가 아닌 뉴페이서. 네, 우리는 이번에 이게 뭐 일종의 분식회계 비슷하게 그때도 그 황선이가 얘기했잖아요. 네. 하면 다 하는 거 다 모아라. 원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실제 만약에 그 한미 정상회담 등 예전 같은 경우는 가면 이런 거 합니다. 기업인들 가면은 대통령하고 저 미국 대통령한테 뭐 사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 투자 협정서 MOU를 맺고 또 가면 기업인들도 기업인들 차원에서 MOU를 맺고 합니다. 미국 기업인들하고 하고 우리 기업인들 이번에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이번에 가는 기업인들 저 몇몇을 좀 아는 사람들에서 확인해 봤더니 뭐 거의 그러니까 이저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데 가서 그냥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고 있고. 그리고 다시 다 돌아와요. 네. 바로 돌아옵니다. 서로 간에 협상이나 이런 이렇게 실제로 진행을 하는 MOU를 맺거나 이런 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각 이른바 그룹 차원에서 미국의 향후 장기 투자 계획들이 있는 거 있죠. 그걸 정리해서 모아서 발표한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우디 같이 뭐 무기를 비행기를 갖다가 향후 얼마를 사서 130조를 사주겠다. 그쯤 되니까 그때 보면 어딥니까 카타르 문제 때도 침묵을 해주고 침묵을 지켜주고 진짜 그때는 우리 전원책 변호사 말씀대로 땡큐 했죠. 근데 이번에 미국은 아예 한국이 선물을 갖고 올 걸 기대도 안 하고 그 선물이 생각도 안 해요. 네, 그것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서로 간에 계산 좀 해보자 무역에 대해서 이러고 있는데 굳이 그걸 선물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한국 언론도 좀 거시기합니다. 근데 이걸 갖고 또 조공외교라고 이야기하는 좌빨들도 좀 거시기하고요. 하여튼 그러나 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까 제가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 이상과 현실 속에 굉장히 충돌할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내가 미국 뭐 반미문 어떤 했다가도 막상 나중에 가서는 뭐 한미 FTA라든가 뭐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국하고 친해지려는 노력들을 했거든요. 그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가서 북한에 투자하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이른바 흔한 얘기로 사람들이 웬 뜬금없는 소리야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업을 좀 짓지 말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가서 그냥 내 이야기나 주장을 좀 조율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될 건데 왜 저렇게 말을 가지고 어지럽게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관계를 파타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또 거기 가가지고 또 과잉되게 오버해서 뭐 미국에도 감성 코드가 통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코미디 영화가요 한국에 들어오면 성공을 못합니다. 덤앤덤어라든지 미국의 코미디 로맨스는 성공하고 액션은 성공하는데 미국의 코미디 영화가 한국에서 히트친 코미디 영화가 하나도 없어요.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왜냐하면 코미디를 받아들이는 감성 코드가 진짜 선배님들 다른데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코미디를 보고 재밌다고 웃지만 한국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저질 하수도 코미디라고 생각하거나 넌센스 코미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그 코미디 영화를 보고 웃지를 않아요. 안 웃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통하는 감성 코드를 미국에 가가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할 건가 저는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갔다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안에 예. 내일은 뭐 어떻게든 이렇게 아니, 복잡한 거는 무마하면서 적당히 그냥 하려 그러겠죠. 그전딱한 가지예요. 그 외교관들이 이제 그래서 필요하고 외교관들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막 하면 계속 어려운 문제는 뺍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렇게 둘이 뭉수리하게 아마 뭐 먼저 뭐 공동 성명 발표하고 기자회견하면서도 기자 질문 안 받죠. 예, 그것도 성명도 몇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 조인트 무슨 커뮤니케니 무슨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니 이런 단계가 있는데 네. 그것도 낮은 단계예요. 낮은 선언, 단계. 성명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이제 뭐 선언 성명이 좀 낮은 단계 이제 예. 이거 해놨는데 그거는 사실 현재까지 그래도 외교관들 뭐 임성란 차관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뛰면서 뭔가 좀 압축해서 뭐 사실 미국의 참모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나름대로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흔한 얘기로 뭐 파열음 나서 좋을 게 뭐 있어요?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른바 전문 외교관들의 생각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정치인입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용결에서 그 흔들림 속에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미 하원, 미 기업인들 앉혀놓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하는 거예요. 아까 상원들하고 만남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 대통령보다 어떻게 보면 개성이 더 강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그냥 원만하게 끝났다라고 끝낼 거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그리고 없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쨌든 그래도 적당하게 이렇게 뭐 분식해갖고 뭐 원만하게 한미 정상회담 잘 치러졌고 이번에 가서 뭐 상대 성과가 있었다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 사드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하고 여전히 아직도 기름으로 돌리고 있죠. 기름으로 돌리고 있고 영원히 기름으로 돌릴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보면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조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뭐 많이 남아있죠. 남아있죠. 그 조각이 끝나게 되었을 때 아마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그래요. 역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면 외국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우면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면 좀 슬슬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내부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옛날 사정, 또 개혁, 적폐청산 이와 같은 어떻게 긴장을 고조함으로써 어떻게 외부에서 생기는 그런 불만들을 갖다가 완화하려는 그런 기미도 우리가 늘 주시해서 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국민의당에 대한 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도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한 뒤에 한 달간에 한미가 그 후속 조치, 즉 미국이 내일 무역을 본격적으로 재기를 하면 한국은 그걸 대하려고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은 그래는 안 될 거다. 그래서 FTA나 환율 조작 문제나 이런 덤핑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또 미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럼 좋다. 사드를 놓는 거는 찬성한다면 언제까지 올려놓을 건지 우리가 용인 가능한 시점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하라는 게 전 내일 나온다 봅니다. 그 이미 좀 현지 사령관 미국에서는 뭐 역대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사령관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그러니까 아무리 펜타곤에서 자기들이 잘한다 손치더라도 현지 사령관만은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이 얘기했죠. 작년 11월에 올 7, 8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미 이제 미 하원이라든지 미 조야에서도 보면 아니 너희가 그렇게 보면 뭐 저 중국이 으름장 놓는다고 그 눈치 슬금슬금 보면서 거기에 인질로 우리 한국이 지금 인질로 잡혀있다는 표현을 지금 미국이 쓰고 있습니다. 하우스지라고 그러죠. 이미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예를 들어 맥메스터라든가 이런 사람이 쓰고 있어요. 근데 야 너희가 인질 잡힌 것도 참 희한할 일이지만 우리 주한미군 28,500명에다가 한국에 사는 주한미군의 그 가족들 그다음에 상사 주재원들의 가족들 30만 명이 그러면 그냥 대책 없이 그래서 제가 인질로 잡혀야 된다는 말이냐라는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 일부 뭐 나왔습니다만은 8월 달까지 연말까지 배치를 완료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달라. 아니면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겠다라는 어떤 미국의 입장이 우회적으로 이번에 아마 던져질 거라고 봐요. 근데 한국이 갔다 와서 뭐
이 환경영향평가 뭐 신속하게 해서 잘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면 몰라도 하면 거기에 또 성주 무슨 뭐 반대하는 주민들까지 넣어서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최소 1년 플러스 알파인데 그렇다면 미국은 이것을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걷어들이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문제가 또 어떻게 진화되느냐. 그 다음에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 아까 말한 단계별 접근한다. 이 두 가지를 미국이 인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제가 봐서 인용을 절대 안 하죠. 그러면 내일 공동성명을 서로 백지 한 장을 가져와서 한미 동맹은 혈명으로서 그건 여기 늘 해온 얘기니까. 그 장진호 전투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렇죠. 앞으로도 영원히 발전해 나갈 거다.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국권이 손잡고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 그건 그런 흔히 우리 얘기는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국권이 손잡고 갈 것이다. Before divorce. 이혼하기 전까지 손잡고 갈 거다. 그래 제가 아까 그 사드 환경평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작간자 원팁을 드리면 이번에 갑자기 저 신고리 오리코기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 붙이기로 했잖아요. 예. 공론화위원회 붙이면 100% 이거 중단. 그거는 시민단체의 뜻에 맡기겠다라는 거고. 공론화위원회라는 전문가 뭐 나중에 말을 좀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전문가 없이 공론화라는 게 이른바 무슨 우리 거기에 항상 목소리 높였던 시민단체들. 위원회라고 딱 이야기하면 무조건 자빨 시민단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고 어쨌거나 이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아니 그 환경단체가 주로예요. 자 보세요. 이제 사드 문제도 환경평가 얘기 나오면 또 사드 당연 주민들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막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외부 세력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공론화 붙이자 그러면요. 여론조사상은 지금 대략 한 55대 한 32 정도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많습니다만 공론화에 붙이면요. 그 관계자들 백대빵. 목소리 큰 사람들 시민단체들이 나오거든요. 100대 빵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겠죠. 우리는 하고 싶은데 공론화, 위원회에서 공론화가 안 돼서.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사드도 보따리 싸고 미군도 보따리 싸고 동맹도 보따리 싸는 상황이 올 것인가.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저기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황 소장을 갖다가 수구 보수 꼴통이라고 그래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미군 좀 어떻습니까? 우리 본 대통령께서는 2022년 임기 중에 보면 전시작전 통제권 반드시 환수 전환하겠다. 아니 그 뭐 전시작전권을 한수하다 그냥 미군을 가라고 보내고 저는 빨리 미군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한국은 미국 국민들이 제가 볼 때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지도자도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좀 가가지고 해보는 소리죠. 예? 어깃장 놓는 소리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소말리아 이민 가려고. 자, 소말리아 이민 가는 일 없을 겁니다. 오늘 감사합니다.